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시작을 드디어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저는 그 클라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채린이라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늘어나는 수업 도구, 여전히 불편한 소통 환경 속에서 이 소통 문제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클라썸이라는 플랫폼은요, 그동안 수많은 교육 플랫폼들을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관리자 중심적인, 또 교육자 관점에서의 플랫폼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면 학생들은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읽어서 학생들에게 소통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또 학생과 학생, 학생과 선생님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아직까지 별로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클라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학생의 마음에서 이런 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끝에 만들게 된 거고요. 이때 제가 만들 때가 20살 초반대였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년 전이었고요.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다가 소통 툴 하나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끝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이스트를 자퇴를 하고 이 툴을 하나 만드는데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갑자기 저를 보는 눈빛이 약간 안쓰러운 눈빛으로 좀 미래를 걱정하시는 눈빛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퇴를 하면서 이 툴에 올인을 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만들고 있는 툴이 대체 어떤 툴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썸은요, 학생과 교사가 다 함께 소통하는 학습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교육계의 카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카톡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친구들, 가족분들이랑 소통하실 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랑 소통할 때는 어떤 툴을 써야 되지? 우리 학생과 학생들끼리 소통할 때는 어떤 툴을 써야 되지? 바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클라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실에 모여 있을 때도 다 같이 클라썸으로 소통을 하고요. 학습 활동을 도와주는 거죠.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학생들을 도와주곤 합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 가죠. 과외하는 친구들은 과외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근데 그 무엇도 하지 않는 친구들은요, 혼자 보통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 구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서로 또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에서 출발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의 키워드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이 교육이라는 키워드인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선생님들께서 초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보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신나고 기대되고 막 너무 하고 싶고 이런 이미지셨나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웃어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마 보통은 저에게는요, 지루함, 참고 견디는 이런 게 저한테는 교육의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모여 계신 분들, 선생님들께서는 워낙 또 수업을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수업을 들었다면 아마 그런 이미지를 느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수업이 시작되면 선생님의 말을 어떻게든 다 받아 적고요. 그 받아 적은 말들을 어떻게든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는 게 연속이었던 게 저희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 사실 이렇게 제가 겪었던 것처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다 받아 적는 그 환경 자체는 저뿐만 아니라 사실 제 이전 세대부터도 똑같이 반복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소통이 더 중요한 세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챗 GPT 이런 것들이 막 발표됐었죠. 지식이라는 게 기존에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외워야 하나? 라는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이제는 심지어 그 지식에 대한 답변을 더 잘 정리해 줄 수도 있는 AI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가르쳐야 하는 게 지식을 달달 암기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비판적인 사고력, 학생들이 협업을 통해서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문제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의미해질 텐데, 그러면 대체 이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리키는
가르치는 그런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또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을 위해서요, 이 변화하는 학교 현장을 서포트하기 위해 다양한 툴들이 이미 있죠. 줌도 있고요. 게더 같은 이제 메타버스도 있고요. 요즘에 잽도 많이 쓰시죠. 패들렛, 카흐, 유튜브, 다양한 툴들, 멘티미터까지 해서 초중고에서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에듀테크 쓰는 게 되게 특이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정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점점 더 필수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소통한다고 했을 때 배달 전화도 무서워하죠. 배달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고 했었던 걸 생각해보면 요즘 학생들은 오히려 전화 포비아라는 말도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고 카톡을 하고 앱으로 주문하는 게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통의 방식들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 보통 전화한다는 손짓을 하면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하죠. 요즘 학생들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런 방식 자체가 너무나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에듀테크라는 게 어떤 선택적인 요소였다면 이제는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방법까지도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